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3회 차의 경우에도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11억이 넘는 금액이 2월이 되었고,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64회 차 국내 배당이 나와 있는 6경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픽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화요일 오후 5시 전까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만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내 배당이 나온 경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구매하는 14경기 최종 픽은 화요일 오후 5시 전까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게시판에 이미지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멤버십의 경우는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이미 유튜브에서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최다 구독 채널인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최종픽 정보 얻어가고 계시니까 한 달에 담배 한 갑 덜 핀다라는 생각으로 건강도 챙기고 축구토토 정보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탁월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골 때리는 TV 배팅맨의 유쾌하고 재밌고 예리한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탈란타 대 클리브리. 자, 홈팀 아탈란타의 경우 클럽 랭킹 17위를 기록 중이고, 클리브리의 경우는 클럽 랭킹 19위를 기록 중이죠. 생각보다 양 팀의 클럽 랭킹 차이가 크지가 않고, 올해 2월 달 맞대결 결과를 보면 클리브리가 아탈란타를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과, 현재 아탈란타의 주전 수비 자원인 이사키엔 선수와 스칼비니 선수, 주전 미들 자원인 잘레브스키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아탈란타의 패배로 선택을 하고 싶은 경기지만, 지난 시즌 아탈란타에서 28경기 선발 출전 15골에 5어시스트를 기록했던 공격의 핵심 루크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난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는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체력적으로 만땅인 상태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우스햄튼에서 데려온 술레마나 선수가 이번 시즌 3경기 선발 출전해서 2골 1도움을 기록 중이고, 직전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2경기 연속 득점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안 터지던 득점이 세리에에서 결정력이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탈란타도 홈에서만큼은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탈란타가 지난 클리브리와의 맞대결 홈에서 경기를 했을 때 골 기대값은 3점이 넘었을 정도로 원정보다 홈에서 확실히 응원발을 받으면서 컨디션이 발딱 서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클리브리의 미뇰레 골키퍼의 미친 선방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현재 미뇰레 골키퍼는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도 아탈란타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여서 아탈란타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첼시 대 벤피카. 자, 홈팀 첼시의 경우 클럽 랭킹 15위를 기록 중이고, 벤피카의 경우는 클럽 랭킹 10위를 기록 중으로 생각보다 벤피카의 순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또한 벤피카의 경우는 무리뉴 감독이 새롭게 부임 후 3경기 동안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리뉴 감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좀 안정성과 조직력, 수비 라인의 정렬과 중원 압박을 중요시하고, 특히 원정에서는 좀 더 수비 위주의 운영을 보여준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첼시 원정을 가서 벤피카가 승리까지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첼시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전방 압박과 페드로네투 선수나 이스테방 선수를 활용한 측면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 첼시고, 벤피카는 무리뉴 스타일답게 조직적인 수비로 좀 버티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빠른 역습, 측면 돌파, 크로스, 컷백을 활용을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가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첼시가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산체스 골키퍼가 퇴장당하면서 말아먹었고, 주말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는 찰로바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말아먹었기 때문에 퇴장만 나오지 않는다면 첼시가 홈에서 무승부 이상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양팀의 맞대결 전적상 첼시가 벤피카를 상대로 전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저는 첼시의 단통 승리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프랑크푸르트. 자, 홈팀 AT 마드리드의 경우 클럽 랭킹 11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프랑크푸르트의 경우는 클럽 랭킹 14위를 기록 중이죠. 양팀 역시 클럽 랭킹은 비슷한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에게 좀 더 친숙한 팀은 AT 마드리드이고 지난 주말 레알 마드리드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AT 마드리드의 승리에 손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프랑크푸르트가 토프멜러 감독 체제에서 공격 전환 중심과 전방 압박 특성을 보여주면서 상대팀이 빌드업을 할 때 전방부터 압박을 걸어서 공간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많고 볼을 뺏은 이후에 빠르게 역습 형태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전방 공격수나 윙어 자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상대팀이 수비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더 공격적인 전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기 결과들을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데 반대로 실점 역시 분데스리가에서 최다 실점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경우는 노빠꾸의 다득점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프랑크푸르트도 충분히 이변을 낼 수 있을 만한 경기로 보여서 저는 AT 마드리드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보데글림 대 토트넘. 자, 홈팀 보데글림은 클럽 랭킹 36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토트넘의 경우는 클럽 랭킹 24위를 기록 중이죠. 미미 유로파에서 보데글림을 상대로 5월에 홈과 원정에서 모두 승리를 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 토트넘입니다. 물론 그때 감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고 현재는 프랭크 감독 체제인데 사실상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더 좋은 경기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딱히 이변이 나올 만한 경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데글림의 주전 자원인 비에르칸 선수, 살트네스 선수, 블룸베르그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도 보데글림의 손실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홈과 원정으로 2차전을 치르는 경기가 아니라 단판으로 승점을 따는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아무리 보데글림 원정 경기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승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확실히 리그의 수준 차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여서 무난하게 보데글림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마르세유 대 아약스. 자, 홈팀 마르세유는 클럽 랭킹 42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아약스는 클럽 랭킹 35위를 기록 중이죠. 순위로만 보면 아약스가 더 상위 랭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데제르비 감독의 마르세유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가서도 페널티킥으로만 2점을 내주면서 2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었던 마르세유이고 홈에서는 파리 생제르맹도 1대0으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데에는 프리미어리그 출신 오바메양 선수와 그린우드 선수, 호이비에르 선수가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홈팀 마르세유의 승리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아약스의 경우 존 하이팅하 감독이 부임 이후에 8경기 동안 챔스에서 인테르를 상대로 패배한 한 경기를 제외하고 리그에서는 단 1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하이팅하 감독이 선수 시절 수비수 출신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압박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방 압박을 시도하되 무리하게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의 블록을 형성해서 상대를 측면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에서 저는 마르세유의 무승부까지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약스의 승리까지 보지 않는 이유로는 이번 시즌 네덜란드 리그 원정에서는 리그 10위를 기록 중인 고어헤드나 리그 12위를 기록 중인 폴렌담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원정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아약스라는 점에서 원정에서 확실히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보여서 저는 마르세유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리버풀. 자, 홈팀 갈라타사라이는 클럽 랭킹 48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리버풀은 클럽 랭킹 5위를 기록 중이죠. 사실상 이 경기는 좀 체급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갈라타사라이는 이미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가서 5대1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에 있는 선수들 르로이 사네라든지 오시멘, 이카르디 같은 선수들의 이름발에 괜히 혹시 몰라서 이변을 잡거나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 갈라타사라이가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워낙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리버풀과 지금의 리버풀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리버풀이 원정 가서 가볍게 터키 관광이나 하면서 못 잡겠지 하는 터키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하면서 무난하게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4회차 국내 배당에 나와 있는 6경기에 대한 최종픽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은 화요일 오후 5시 전까지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이미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